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8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 울산 지역 5개 구군을 이끌 기초단체장의 임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시사진단에서 울산 기초단체장을 차례로 만나서 구군별 현안과 앞으로의 계획 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김영길 중구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취임 축하드리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초단체장 기획 첫 스타트를 끊게 되신 건데 일단은 시민들께, 주민들께 인사 좀 하시죠. 네, 사랑하는 21만 중구민 여러분, 이번 민선 8기 중구청장 김영길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희망을 품고 우리가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새로운 중구를 이 김영길 구청장과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예, 앞으로 이제 4년간 중국 구정을 책임지는 자리,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중구청장으로 선택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중구 의원을 사선하면서 16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의장을 2번 했습니다. 생활체육회장을 5년 하면서 많은 주민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큰 장점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소통하고 또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께서 선택해 주셨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하나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중구청장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자, 구정 운영 방향부터 좀 들어볼까요? 보통 취임사에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구정 비전을 담거나 운영 계획들 좀 담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 하셨습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현재 우리 중구 안고 있는 문제가 인구 유출입니다. 25만이었던 인구가 현재 21만 명입니다. 예. 이 심각한 인구 유출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희망을 취임사를 통해서 밝혔고 예.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인구 유입 정책은 결국 정주 여건이 조성돼야만 사람이 다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개발로 인해서 떠나갔던 인구가 다시 유입시키려면 사실은 재개발이 현재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거를 좀 속도전을 내야 된다. 또 이 아파트를 지었다면 이 아파트가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중구 불편해. 중구 살기가 안 좋아. 문화 공간이 없어. 이런 논리에 휘말리면 이 지역은 찾아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주 여건을 정주 여건을 거죠?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런 전략과 예. 그런 정책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뭐 좀 힘쓰겠다 이렇게 밝힌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주 네. 여건의 정답은 개선의 정답은 우리 중구 전체 면적의 47%가 그린벨트입니다. 예. 그런데 이 그린벨트는 인구가 확산되고 도시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난 제도인데 사실 이 그린벨트 속에 희망을 담아야 되고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정주 여건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슬로건이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네. 중구. 네, 거기에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어떤 의지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슬로건 같아요. 느껴지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 뭔가 포근하게 다가오죠. 중구는 울산의 출발이었고 모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많이 떠났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중구를 만들려면 제 혼자만의 힘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런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선 8기의 이제 중구의 목표는 들어봤고요. 슬로건은 확인했습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은 확인했는데 네. 구체적인 정책들 어떻게 좀 실현시키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재개발에 대한 속도 저는 행정의 집중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재개발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설켜 있고 또 이권의 다툼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정법 속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좀 나서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 재개발은 결국은 조합원들 간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다툼에는 행정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죠. 또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을 대폭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거는 결국 그린벨트 속에 있는데 이 그린벨트를 이전에 구청장님들은 뭐 운동장 하나씩 짓고 뭐 야구장 뭐 하나씩 짓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린벨트가 인구 확산이나 도시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면 이 울산의 인구 확산은 이제 인구 유입은 사실은 그렇게 희망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도시 확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에게 불편하고 우리를 제약했던 이 그린벨트에다가 우리의 꿈과 희망을 담아서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제 개인적 생각은 사실 83만 평을 풀어서 혁신도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버금가는 정도의 개발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그린벨트의 해지는 결국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또 시장님과 협력해서 혁신도시가 생길 때 그린벨트를 크게 풀었지 않습니까? 시가와 예정 용지로 그게 버금가는 정도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야만 중구는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도 힘을 좀 보태겠다. 네. 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자, 인구 문제 뭐 정주 여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 제외하고는 현재 중구 최대 현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해법은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경선할 때도 그랬고 또 후보가 되어서도 그렇고 지금도 구청장이 되어서 여러 단체들을 만날 때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이 인구 문제만큼은 예.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이 문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인구가 유출된 데에서 그저 재개발 잘 되면은 사람이 돌아오겠지 하지만 사실 재개발이 잘 돼가 돌아온다는 이런 내용보다는 사실은 정주 여건이 교육 환경이나 문화 환경이나 예.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는 사실 다시 24만, 25만 그런 도시가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주 여건 개선에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이 민선 8기 구청장은 감당하고 해내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민들께 인사하실 때도 많이 힘드시죠 그러셨잖아요. 저는 네네. 경제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 뭐 인구가 경제이고 경제가 인구긴 그렇죠. 합니다만 경제 살리는 게 일단 최우선 목표로 또 구정이 있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지금 중구는 심각한 인구 유출로 인해서 원도심은 텅 비어 있고 원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전통 재래시장이 한 18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전통 재래시장이 집권 가면 물건을 사러 온 사람보다 손님보다 장사하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고 저도 이제 구청장이 돼야 되겠다는 어떤 목표를 갖고 열심히 다녔지만 이번 경선을 통해서 또 선거 준비를 통해서 사실 전통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만나면서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예. 어떤 왜냐하면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는데 그럼 장사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 원도심이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이런 상황들은
이 중구청 행정이 얼마만큼 집중해서 다시 원도심을 살리고 원도심 근처에 있는 전통 재래시장을 어떻게 살릴 거냐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든다면 지금 농수산물 시장이 이제 윤리로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윤리까지 가기엔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교통 거리상. 그런데 우리 새벽시장이나 구역전 시장 네. 이 도매 기능을 살려서 다시 새벽시장에 구역전 시장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좀 펼쳐야 되고 알겠습니다. 예. 준비를 한번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인구를 돌아오게 해야 한다. 네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구 운영 방향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지금부터는 중구 현안 중심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2의 혁신도시를 이야기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계획인지 좀 궁금하고 이 장현도시 첨단산업단지 조기 조성 함께 좀 묶여 있잖아요. 네네. 같이 얘기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혁신도시가 준공된 6년이 지났습니다. 예, 중심부 상권은 신세계도 건립이 되지 않고 있고 동원도 지금 계획대로 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혁신도시가 이대로 가다가는 신도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예, 그래서 제2의 혁신도시 시대를 준비하고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그 배후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혁신도시를 좀 더 키워야 된다. 현재 우리 혁신도시는 7km 정도는 띠 형태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상권이 형성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지리적, 생태적 한계가 사실은 발전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가 들어오게 되고 장현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배후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조금 더 혁신도시를 키워야 된다. 그리고 현재 11개 공공기관이 있는 숫자만큼 다시 10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옮기게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네. 뭐 정주 여건 개선도 답보 상태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혁신도시들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2의 혁신도시 더 키우겠다. 그걸로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더 키우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 혁신도시를 만든 것이 아니고 시가와 예정용지로 83명 풀었고 그곳에 처음에는 법조타운이 들어온다, 국립대학이 들어온다. 예. 그러다가 혁신도시를 거기 담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생적으로 이 혁신도시 모양이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중심 상권을 좀 볼륨 있게 키우지 않고는 저는 상당히 중심축이 되는 상권으로서 확산되기는 좀 어렵다. 흘러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키울 수밖에 없고 현재 혁신도시가 지역 균형 발전 그런 측면에서 만들었다면 아직도 서울 쪽에서 옮기지 않고 있는 이런 공공기관들을 예.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옮기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한 10개 이상의 혁신도시를 다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혁신도시의 정책 방향이고 혁신도시 시대를 준비하는 중구청 입장이라고 밝히고 싶습니다. 예. 중구가 사실 다른 구군에 비해서 이 산업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도시인데 장현 첨단 산업단지 어떤 산업들이 좀 여기에 담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도심에 있는 산단은 공해 배출이 없는 그런 형태의 산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사업과 그다음에 그린카 에너지 관련된 이런 소음이 나지 않고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네. 그런 첨단 산업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혁신도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신세계 이야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모시고. 모두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좀 짧게 정리 좀 할게요. 네. 울산 혁신도시의 한 2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2013년도에 신세계가 백화점을 짓겠다고 해서 사들였습니다. 8년 동안 뭉구적거리다가 지난해 돌연 40여 층, 49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고 나와서 전임 구청장 시절에 뭐 정치권과 주민들이 아주 크게 반발을 네.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지방 정권이 바뀌고 며칠 전에 신세계가 또 82층 규모의 주상복합을 짓겠다고 나왔어요. 여기에 중구청은 180도 입장이 달라져서 찬성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뭐 그동안 주민들은 사실은 백화점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주민 의견을 좀 들어보신 거예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주민 의견을 듣고 100%의 어떤 의사를 반영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 대다수 주민들 생각은 저 빈트가 그냥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고 또 알다시피 백화점은 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지금 백화점을 문 닫는 백화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백화점을 계속 지어라. 그 원안을 계속 고수하면서 약속을 지켜라 하는 것은 저는 하나의 정치적 형태라고 봅니다. 예. 이제 이 소비자들의 패턴은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백화점을 가기보다 종합 이 쇼핑몰 이런 쪽으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타필드형을 왜 좋아하게 되겠습니까? 그곳에 모이는 문화 내재나 공간도 있고, 문화나 예.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은 쇼핑밖에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쇼핑도 하면서 문화도 즐기고 레저도 즐기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쇼핑몰을 좋아하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세계 측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죠. 예. 그래서 이것을 계속 원안 고수 백화점을 지어라고 피켓팅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 행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6월 말에 당선자 신분으로 신세계를 방문했고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빨리 지어달라. 그리고 이번 7월 11일 날 또 신세계 관계자들을 만나서 예. 조속한 시일 내 공사를 재개해달라. 시작해달라. 그래서 펜스도 치고 조감도 그림 나왔습니다. 이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실제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조감도 그림이 저는 참 멋지다고 봐요. 그래서 예. 아마 혁신도시 시대를 여는데 중심축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들어서면 옆에 동원이 또 들어서게 되면 그것이 지하로 다 연결이 된다면 아주 굉장한 혁신도시의 중심부가 되지 않을까. 지대한 상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보다는 큰 공간이라고 그렇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은 조금 큰 것이고 이게 일각에서는 신세계가 땅 투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기대 못 미친다는 의견도 많잖아요, 총장님. 이거를 뭐 직접 11일에 허병훈 부사장 만나고 오셨을 테니까 이게 실제로 의지를 갖고 신세계가 진짜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신뢰가 너무 무너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신세계의 기업 이미지가 예.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백화점을 짓겠다고 9년 전에 부지를 매입해서 아직까지 사업을 얼마 전까지 재개할 생각이 없었고 예. 이제 사업을 재개했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바뀌었기 때문에 백화점을 고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복합 쇼핑몰로 가는 것은 맞는데 다만 그 쇼핑 공간의 상업 기능이 너무 적다. 현재 현대나 롯데는 한 12,000평 되는데 13,000평 된다면 뭐 별 차이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울산시장님 생각도 그렇더라고요. 좀 더 상업 기능을 판매 기능을 좀 더 키워야 된다는 네.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현재 원도심과 구도심과 신도시가 지금 단절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연결이 문제인데 길을 낸다는 것은 너무 중장기로 가야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만 지하 통로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시장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도심에 있는 쪽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지하 도로를 좀 만들자, 지하 통로를 좀 만들자. 그렇게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게 잘 돼서 우리가 쇼핑하러 창원에 가고 기장에 가고 대구에 가는 네. 것처럼 이 규모가 좀 커져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혁신도시로 오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좀 협의를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제 또 넘어가죠. 다른 이야기.
큰애기 야시장 문을 닫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 원도심의 분위기가 좀 많이 크게 침체돼 있는데 원도심 전통시장 좀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원도심이 지금 비어는 있지만 뭔가를 채워야 되는 오랫동안의 고민을 한번 담아보고 또 펼쳐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야시장이 얼마 전까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찾아왔었죠.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야시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다시 야시장을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 야시장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2030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창업 공간으로. 네네네. 그래서 청년들이 그곳에서 사업을 성공하든 안 하든 뭔가 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케이트의 1020 세대들 다 떠났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아케이트에도. 그 떠나갔던 발걸음을 그 야시장을 통해서 한번 불러들여 보겠다. 그런 계획을 가 있고 2030 친구들이 야시장에 창업을 한다면 우리가 지원을 다 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다 해준다는 건 뭐 어느 정도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시설 자체를 다 준비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희망을 한번 심어주고 싶습니다. 또 그 친구들은 한번 도전해보면서 또 인생에 큰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구청에서 청년들 일자리라는 이 고민이 이 지방정부에서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런 공간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먹고 즐기는 야시장의 공간이 아니라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좀 꾸며보고 싶다. 그렇게 그럼 참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울산하면 또 태광 국가정원을 빼놓을 수 없고 또 대표 캐릭터가 있죠. 울산 큰애기가 있습니다. 이제 울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대표 관광지 브랜드 캐릭터를 활용해서 관광도시 중구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볼까요? 사실 우리 중구가 좀 불편한 거. 중구 불편해. 일반 통행 길 좁고 골목 많고 건물 오래됐고. 그래서 이것이 저는 경쟁력이다. 남구 이렇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북구 갈 수 없어요. 울주군도 갈 수 없고. 그렇다면 이것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우리의 어떤 문화공간 이런 것들을 접목만 잘하면 관광산업은 잘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얘기들은 늘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잘 활용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문화관광 자원을 저는 획기적으로 한번 바꾸고 싶고 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국가정원은 체류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머물지를 못합니다. 잠은 숙박은 경주에서 하고 구경은 울산에서 하고 이런 형태를 바꿔야 된다. 그렇다면 국가정원 근처에 게스트하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 법령을 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문화관광진흥법을 개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을 꼭 택해서 체류형 관광 단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가정원 인입부에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아까 그 골목골목은 우리 중구밖에 없다 그런 얘기는 참 인상적이군요. 서울도 되게 오래된 동네가 요즘 이른바 그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고 하니까 잘 살려보시면 또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구 현안들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시사진단 김영길 중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4년 뒤 중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기를 희망하십니까? 사실 종갓집이라는 것이 뭡니까? 큰 집이라는 뜻이고 울산의 모태어 출발입니다.
근데 지금 인구가 많이 떠났고 원도심이 비어 있고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이런 중국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4년 뒤에는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재개발이 속도가 내서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여러 가지 희망을 담아보겠습니다. 사실 조금씩 푸는 것이 아니라 크게 풀어서 아 맞아 저 그린벨트에 저렇게 하니까 아 중구가 참 살기 좋아 중구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다니면서 그린벨트에다가 종합 선물 세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언젠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오늘은 밝히면은 파장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예. 우리 중국민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종합 선물 세트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린벨트에 어떤 꿈과 희망을 담고 우리가 절망을 딛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지 꼭 지켜봐 주시고 다음 있을 기자회견 꼭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왜 주민들이 구청장으로 선택해 주셨을까라는 질문에 소통이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끝으로 시민들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구정을 이끌겠습니다. 끝으로 이야기하신다면요. 소통이라는 것은 만남입니다. 많이 만나겠습니다. 많이 찾아가겠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가고 뛰어가는 구청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기보단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또 희망을 노래하는 그러한 구청장이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한번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 가봅시다. 네. 자, 시사진단 이제 나오신 분들의 추천곡으로 끝을 좀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곡 좀 들어볼까요? 저는 예. 16년 의정활동하면서 노래 부를 일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딱 한 그렇습니까? 곡밖에 안 16년을 한 곡만 했습니다. 예. 토요일은 밤이 좋아. 아, 다른 곡은 김동찬. 안 부르셨나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주민들이 제 노래를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소위 제 이름 18번이라고 몰라도 하는. 제 이름 몰라도 토요일이 좋아. 어르신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예. 네.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그저 이 노래가 좋아서. 흥겹습니다. 예. 또 일주일을 살다 보면 토요일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요일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아주 힘차고 즐거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침 방송도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난 1일 민선 8기 막이 오르면서 울산시장을 비롯한 5개 기초단체장들의 임기도 일제히 시작이 됐습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중구가 다시 울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신세계 부지 개발, 또 원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 재개발 등 중구의 현안을 해결하겠다 약속합니다. 이 각오와 이 초심 잃지 않고 중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밤을